소위 건강과 생명에 대한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 사태가 어느 기간 동안 더 지속이 될지를 아무도 지금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대통령 선거를 지나서까지 이 코로나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정치권의 생태를 볼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이 엄중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제 여건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매우 지금 불투명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인플레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양상이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예측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은 많은 지금 실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태입니다.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다음에 집권을 하게 될 대통령 후보들의 내년도의 일이 굉장히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양상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네거티브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국민들이 정치권을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정치권에 분명하게 좀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를 놓고 봤을 적에 지금 대통령이 출마하고 있는 후보들이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직면해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논쟁을 이룩해야지 이제 더 이상 이 네거티브 전쟁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께서 배우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사과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는 분명하게 본인이 그동안에 주장하는 소위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사과가 어느 정도 소위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신다면은 저희 당은 겸허하게 거기에 대해서 순응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현 정부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이 그렇게 내놓을 게 없어서 집권 여당의 후보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계속해서 네거티브만 가지고서 선거를 갖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볼 것 같으면 현 정부의 정책 자체를 갖다가 어느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부정하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제와 관련해서 재산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보는 후보대로 또 이 대통령 선거를 돕는 다른 곳에서는 후보는 재산세를 관련해서 선심을 얻기 위해서 무슨 공시지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고 얘기를 해. 다른 한편에서는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투기로 발생하는 이윤을 모두 다 흡수하겠다고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의 소위 재산세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저희 후보도 곧 그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갖다 표명하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리고 그러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분노를 야기시켰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결과로다가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좀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하시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소위 민생과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각 후보들이 어떠한 주장을 내걸고 경쟁을 하는지 이 점에 좀 몰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금주서부터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그 특별위원회는 이 후보가 직접 주재를 하면서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이 특별위원회 설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사태의 진정하는 과정을 갖다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집권 시에 중단 없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서 발생한 재반 경제 문제,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로 인한 소위 경제 황폐된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 사태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갖다가 다루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과 관련해 가지고 큰 두 가지 현상이 굉장히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주미 대사가 11개월째 공석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이 대북 긴장을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그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12월 31일 말로 그 600억 달러 한미 통화 스와프가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통화 스와프 연장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한국 경제가 안정돼 있으니까 이 문제가 별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게다가 내년에 내구성 소비재를 비롯해서 수출 둔화가 거의 확실시 예상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된 돈만 하더라도 해외 자본이 자그마치 8천억 불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4,500~600억 되는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게다가 우리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에 정부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를 비롯해서 이게 대단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왜 이런 상황에 왔는지를 이 정권의 성격과 연관해서 또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지를 국민들께서 분명히 인식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또 이제 방금 총괄위원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대단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저한테도 제발 좀 현장에 와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투석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앓고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좀 보고 가라는 것은 주문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내일쯤 현장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을 민주당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후보 측도 그리고 선대위 차원에서도 사실 검증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일부 또 사실은 이미 민주당에서 과장 또는 허위로 제기했던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최근 상황이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 선대위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또 양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후보자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하셨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과 상식에 맞춰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마 후보자께서 가장 선거의 큰 원칙으로 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 연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특히 이제 여론을 좀 이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네거티브성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총괄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대응하는 형태로 저희가 가도록 하겠고, 집권 여당은 이렇게 선거를 네거티브 혼탁전으로 만든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난 4년 동안 묵묵히 버텨오셨고, 이번 선거에서 그것을 심판하기 위한 한 표를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로 이것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꼭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것 믿습니다.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본인들의 실책을 네거티브로 돌파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큰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이 집권 여당의 네거티브 공세라는 희한한 상황을 꼭 심판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들 중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경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보면은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덮고 또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의 뭐 정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이 자질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고도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략을 네거티브로 하고 있지 않는가 이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2002년도에 그 민주당에서 그런 3대 의혹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재미를 많이 봤지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교식이라고 하는 그 기흥건설이 어디 건설입니까? 거기에 상무라는 사람이 전 상무라는 사람이 그 한인웅 여사가 돈 10억을 받았다 해가지고 마치 그게 사실이냐 민주당에서도 전국에다가 지구당에다가 당사에다가 현수막을 다 붙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공식 사과를 안 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정말 집권 여당이라면은 좀 당당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2002년도에 그 기사 내용을 한 번 더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3대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셋 다 모조리 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재미를 또 이번에 다른 방식으로는 자신이 없으니까 후보 부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아주 치졸한 그 어떤 선거 전략을 좀 쓰고 있다. 여기에 우리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절대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저 거짓말 정당 그 민주당을 심판하고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 국민들께서 똘똘 뭉쳐서 한마음으로 저는 움직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권성동 총괄상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국민 후원금 모금 캠페인 관련해서 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는 국민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후원회라는 뜻에서 그 명칭을 국민후원회로 이름 지었습니다. 윤석열과 함께하는 국민 후원금 모금 캠페인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812건의 모금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812건 중에서 792건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금입니다.
그리고 응원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힘내세요. 정책 후원은 뭉치면 이깁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 등입니다. 윤석열, 이준석 화이팅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배의 좋은 정책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또 후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서 국민 목소리도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꼭 이런 정책을 만들어달라. 현재의 잘못된 정책은 폐지해달라는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용도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및 정책 개발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원금 혹은 캐치프레이즈도 국민 후원금은 정책 후원금입니다. 국민 후원금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후원금입니다라고 정했다는 보고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후원은 깨끗한 정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깨끗한 투자를 좋은 정책으로 꼭 보답하고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다음 현안 논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